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최근 대학교육협의회가 2015학년도 대입 대학별 시행대회관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시의 큰 방향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세부 전형 방식과 선발 인원까지 확정이 되면서 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이 빠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입학사정관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새롭게 바뀌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희대와 중앙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경희대와 중앙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고 또 이제 고3 학생들은 수험생 생활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많이 떨리고 긴장될 텐데 저희 기상대와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합격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희대와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경희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임진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임진택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위해서 2월 22일에 토요일에 TBS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전형 요소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60명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경희대와 중앙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더 높이, 더 멀리 날고자 합니다. 경희의 담대한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희의 길, 세계적인 미래대학의 길, 함께 꿈꾸고 만들어갈 경희의 역사입니다. 네, 경희대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경희대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년도 경희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또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라고 하면 전년도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2.2등급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네. 성적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든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이와 같은 어떤 전형 간의 차이가 많이 이렇게 좁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학과 간의 차이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비교과 활동의 그 양적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잘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 숫자가 많아지면서
준비된 학생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경희대학교가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임태 선생님은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참여도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에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한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경희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이 좀 실수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활동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활동에 비해서 이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 부분이 일단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의 실수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결국은 입시용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에 맞게 결국 지원 학과라든지 뭐 대학과의 어떤 그런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연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실적 자료의 경우에도 뭐 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진 몇 장 이렇게 붙이는 정도, 뭐 증빙 자료라고 표현을 쓰지만 결국 사정관들이 보고자 했던 동기라든지 뭐 의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과에 있어서도 무조건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하고자 하는지 그 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제 내신이 경희대에 입학이 가능한지와 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학년까지의 평균 성적인데요. 국어 4등급, 수학 3.75등급, 영어는 4등급, 사회는 3.6등급 정도 되고요. 국수영사 평균이 3.84등급입니다. 자, 학년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서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올라가면서 조금씩이나마 향상된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볼게요. 성적입니다. 2013년도 11월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64에 4등급이었고요. 수학 A형 선택에 100분이 71에 4등급, 영어 100분이 74에 4등급이고, 사탐은 각각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2등급이었습니다. 네. 9월과 11월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요. 역시 모의고사에 있어서 사탐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보이고요. 수학은 조금 하락했고요. 영어는 조금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비교과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학생이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한별단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이제 비평 동아리 활동했었고, 봉사활동으로 1학년 60시간, 2학년 53시간을 활동했습니다. 네. 자, 2013년도에 경기도 체험학습장 홍보대사 단원 활동을 했었고요. 또 청소년 수련관 생명사랑센터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특허청에서 하는 청소년 발명기자단 활동도 했었고요. 경기도 체험학습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자, 수상입니다. 2012학년도에 선행 부분에 있어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과 비교과 활동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좀 인상적으로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 학생의 사회탐구 영역의 모의고사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국영수 교과의 어떤 준비도가 다소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임진택 선생님과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이제 쭉 해주실 텐데요. 먼저 임진택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2015학년도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일단 대폭 확대됐다라는 건데요. 네. 예, 전년도 1,529명, 28.6% 정도를 선발을 했었는데 2015학년도에는 2,062명을 뽑으니까요. 전체 모집 정원의 약 37.5%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마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오 르네상스 전형 보신 바와 같이 전년도 580명을 선발을 하다가 2015학년에 900명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320명을 더 선발하게 되고요. 고교교육과정 연계 전형은 전형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주로 지역의 고교에 2명의 학생씩을 이제 추천받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역경 극복자는 그런 기회 전형 1, 2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마찬가지로 120명을 또 늘렸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를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의예과하고 치예과를 신설 모집하게 되는데 뭐 의예과 같은 거 18명, 한의예과는 13명, 치예과는 11명을 선발하는데 마찬가지로 수능 최장력 기준 없이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세 번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개인 활동 자료를 일단 세 번째 특징으로는 개인 활동 자료를 받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는데 네. 교사 추천서도 선택 서류로 저희가 이제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과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의 전형 방식을 이제 바꿔서요. 기존에는 다단계 선발이었는데 네. 일괄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70과 학생부 등 서류 종합 평가 30으로 이제 일괄 합산에 선발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면접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학업 적성 면접을 폐지하고 인성 면접만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전형별 지원 자격도 바꿨는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는 해외 고교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했고요. 네. 졸업 연도 제한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게 전형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1유형의 경우에는 정원 외의 전형을 정원 내에서 이제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이 전형은 대학만의 어떤 특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군인이라든지 다자녀, 다문화 뭐 이런 전형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의사상자와 소방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희대 이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반적으로 한 3.84 등급이라서 한 중위권 정도의 성적대인데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씩이나마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조금 더 의미 있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갖기 위해서는 3학년에 이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적 향상의 원인과 어떤 그 이유가 좀 필요한데요.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공교육 내에서 또 방과 활동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어떤 근거 자료들을 학생부에 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수형에 비해서 사탐이 조금 더 성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학생이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네. 인문계 학생들이라면 전반적으로 사탐이 국수형에 비해서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어하고 영어 중심으로 성적 향상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100분위 합이 한 303 정도 되는데요. 이 성적을 이제 전년도 수능 성적에 대입시켜 보면 상위 누적 한 19.5%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적으로는 이제 강원대라든가 단국대 천안 또는 수원대 이런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자, 다음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 그 비교과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희망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점을 좀 들자면 비평 동아리라든가 또는 학생 기자단 이런 어떤 활동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이 하고자 하는 그 방송 PD라는 부분과 조금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의 장점 중에서는 외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어떤 사회의식이라든가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좀 많이 미약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좀 교내 활동들이 조금 더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또 지금 학생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우리 학생의 장점을 자기소개서 등에 잘 풀어내서 설득력을 좀 갖출 수 있어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적도 비교과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진택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셨는데 장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좋을까요? 네,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청소년 단체에서 일단 활동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쌓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봉사 시간이 100시간이 좀 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봉사활동에 충실했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 잘 갖춰진 학생 이렇게 뭐 장점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단 교과 성적이 경희대학교 전체 평균 아까 2.2등급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적에 비해서는 좀 다소 미흡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독서활동 사항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하고 수상 경력난도 보면 표창장 외에는 어떤 특별한 걸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우수성을 일단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은 일단 지원 동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지원 학과 관련된 활동이 다소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다소 평범해 보인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학업 역량, 기본적인 이제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도 측면에서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임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좀 더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점에 주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점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경희대학교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일단 학교생활기록부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공통 양식을 이제 쓰게 되겠는데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개인 활동 자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개인 자료 아까 포트폴리오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자기소개서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 중심으로 결국은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활동들을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일단 처음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일단 추천서. 본인이 추천할 선생님을 미리 일단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자주 이렇게 상담을 해 나가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담을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지망하는 언론정보학과의 특성과 네. 준비해야 할 점을 네.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언론정보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임진택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언론 정보는 크게 보면 신문 그리고 방송이라는 분야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신문 방송 분야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광고 PR 분야라고 해서 영상 연공 이쪽에 영상 쪽에 광고 PR 쪽에 세부 어떤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전공에 저희 경희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일단 문화세계 창조를 뭐 이끌어 나갈 소통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뭐 소통의 달인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활동이 이런 어떤 소통과 그리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주로 제출하는 서류들을 보면 언론 쪽에서는 방송반 활동 그리고 이제 교지 편집부 그리고 뭐 UCC 뭐 이런 활동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개인차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결국 언론 정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어떤 진정성 있는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뭐 자신의 어떤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 성숙도라는 것은 결국 지원 동기를 구체화시키는 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서 내가 이 전공 관련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깊이 있는 활동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면접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경희대가 올해 학업적성 면접은 이제 폐지가 되고 인성 면접만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면접 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학업 적성 면접은 폐지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교과형 이제 교과 지식형 면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제출 서류를 재확인하는 그 서류 역량 재확인 또는 뭐 인성 역량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면접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 논술고사식으로 출제됐던 이런 어떤 출제형 면접은 이제 하지 않고 계열 정도에서 최소한의 기초소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열 적합도 정도를 확인하는 식의 질문들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잠재력 면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네. 그래서 면접은 사실 준비하는 것은 학교 중에서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토론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면접을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출 서류가 제출 서류 속에 거의 질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제출 서류에 담긴 나름대로 의미들을 되짚어 보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답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상영 선생님께 이번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경희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수시 6회 지원 전략도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으니까요. 다른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좀 뭐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좀 경희대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하기에 또 교과와 비교과 양쪽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원하려면 좀 많은 보완 사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어떤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교과와 비교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과나 비교과, 모의고사 어느 한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좀 더 상담을 하셔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떤 선택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 그 위치에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대학들이 어딘지를 좀 냉정하게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정하게 현재 위치를 가늠하시고 또 본인의 교과, 비교과, 모의고사 3개 중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요소를 찾아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 속에서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대학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여대의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대부분 그 전형 요소가 좀 비슷합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가면서 1단계에서는 서류,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와 또는 면접 이렇게 이제 전형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요. 서울여대 역시 이제 1단계에서는 3배수를 통해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전공에 대한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비교과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1단계에서는 3배수로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100% 선발하게 되는데, 학생부 100%지만 아까 전에 서울여대의 그 서류 100%와, 그 내용은 좀 비슷한 편입니다. 교과, 비교과, 또 뭐 자기소개서, 이런 활동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1단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80%고요. 면접의 비율이 조금 더 낮아서 충실하게 서류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진행을 해봤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보완할 점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1년 네. 동안 열심히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경희대학교 합격 전략은 내신과 모의고사를 3학년 1학기 때 더욱 향상시켜야 하고 전공 관련 활동이 부족하므로 관련 활동을 보완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자신만의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개인 활동 자료의 구체적 동기와 자신만의 성숙도가 잘 나타나도록 차별성을 두라는 것입니다. 경희대 합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경희대를 희망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진택 선생님께서 지금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경희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경희대에 진학할 정도의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전형 자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속에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강점을 잘 부각시켜라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해주신 임진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경희대와 중앙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중앙대로 가보겠습니다. 중앙대 선임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중앙대학교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인데요. 우선 차정민 선생님께서 전년도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2013학년도에 14대 1 정도였는데 2014학년도에는 17.1대 1로 상당히 상승을 해서 여전히 중앙대학교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고 그만큼 학교에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도 학생들이 좀 꾸준히 올라가서 아까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2점대 초반 정도의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2014학년도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친 부분이랄까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비교과 활동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런 것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라는 좀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가 많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학기에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한 동아리당 뭐 3시간, 4시간을 하면서 동아리라는 이름을 붙인다든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알고, 무조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한다든지, 그런 형식의 활동들보다는, 누가 더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점들이 좀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우리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직접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이 학교 어떤 문화보다는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하고 질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이런 활동을 하라는 조언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어떤 특징과 변화가 있는지 차정민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면서 중앙대학교는 3가지 전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형 일반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형 심화형, 세 번째는 예전엔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했던 고른기회 전형으로 총 3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형은 일반형에서 43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형에서는 289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총 합쳤을 때 592명을 선발을 합니다. 총 1314명의 인원, 거의 모집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간단합니다. 1단계 서류 종합평가로 100%를 반영을 해서 2단계를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력 기준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2015학년도에도 중앙대학교에는 없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네.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평가 일반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업과 비교과 활동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을 수 있는 활동을 충실히 해온,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장과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이 서류를 통해서 보는 곳이고요. 면접은 학업 준비도,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서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평가 심화형입니다. 여기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심화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심화 학습 능력이나 학업 잠재력 등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형보다는 비교과의 영역보다는 학업적인 잠재력들을 좀 더 많이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학교생활 충실도까지 3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고른기회 전형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회 배려자, 그리고 사회 공헌, 사회 통합, 또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원 자격이 나뉘고요. 학생부 조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통해서 일반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 직접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대 시스템 생명공학과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점 궁금해서 오늘 전화하셨을까요? 중앙대에서 제가 희망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그렇군요. 희망하는 학과까지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인데요. 국어는 1.3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과학은 1.4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형 과학 평균이 1.68등급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자, 학년별 추이를 살펴보겠는데요. 국수형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고르게 우수한 편인데 약간이나마 이제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로 가면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2013년도 11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A형 선택의 100분이 88에 2등급이고요. 수학 B형 선택의 100분이 48에 5등급이고 영어 100분이 70에 4등급이고요.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는데 각각 4등급과 5등급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와의 비교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보시면 국어는 성적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 국어 수학은 약간 향상되었고 영어는 그대로고요. 이제 과학 부분에서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중앙대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인데요. 우리 학생은 신학개발연구원이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고 2학년에 수학 부장을 했고요. 또 과학탐구교실 활동을 했었고 독서 활동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는 독서 치료반, 2학년 때는 수학 연구반을 했었고요. 봉사활동은 2학년 1학기까지 29시간 활동했습니다. 네. 자, 다음 교회 활동입니다. 한양대에서 주최하는 서울 진로 직업 박람회 체험을 했었고요. 또 동국대 진로 탐방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요. 또 2012 서울 진로 직업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상 내역인데요. 도서관 책 소개 공모전 글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했고요. 1학기 과학 부분에서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었고 자기주도 학습 출석 우수학생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수학 경시대회 장려상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어 과목에 있어서 교과목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모범학생 표창도 받았고 논술대회에서의 입상 성적 또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 우수자상이라고 하는 수상 실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눈에 띄는 점은 우리 학생이 자연 계열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학보다는 이제 국어 교과 쪽에서 조금 우수성이 이제 보이는 이런 학생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데요. 자, 우선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장단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그 장점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교과 성적이 1.68등급이고요.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우수하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 또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관련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또 교과 관련 수상 기록이 많다라는 부분, 또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의미 있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물론 우수하지만 앞으로 3학년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성적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1점대 초반을 맞을 수 있다면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충분히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는데요. 국어는 조금 2등급이었지만 특히 이제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수학이 5등급이라는 부분. 네. 그래서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에서 5등급을 맡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시 경쟁력에서 어떤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학 성적이 조금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는 서울 소재 대학에 좀 지망하기는 좀 어렵고요.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등에 지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강점 있는 그 교과 성적을 좀 살리는 부분과 함께 또 비교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비교과가 어떤 수렴된다라는 인상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도와 관련된 부분, 신학개발연구원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뭐 이런 부분들의 활동은 많지만 뚜렷하게 이 학생이 왜 어떤 그 해당 전공에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학생부 기재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방과 후 학습 또는 자기주도 학습 이런 기록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학생부 기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좀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기재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낸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부분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실제 중앙대학교에 서류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또 차정민 입학사정관님께서 이 학생 서류를 보고 현재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성적과 비교과 좀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저희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2점대 초반 정도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손색이 없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약하거나 내가 소홀히하거나 한 과목 없이 꾸준히 여러 영역에서 노력을 참 열심히 했다라는 점이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가끔씩 눈에 띄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교내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논술 대회라든지 경시 대회를 도전을 해가지고 좀 수상을 했던 의미 있는 경험들도 충분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신약개발연구원이 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가장 좀 내세울 수 있을까라고 어떤 활동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탐구 교실 했던 거요. 과학탐구 교실 했던 거. 거기서, 어떤 것을 좀, 잘 했다고 보시나요? 화학 반응 실험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봤었는데 거기서 그런 점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학과는 결국은 과학 쪽을 많이 하고 과학 쪽의 장점을 많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학생부 상으로서는 크게 좀 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적인 흥미나 그러는 강점들을 좀 더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학생은 학생부 상으로서는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이라든지 동아리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학생부에서도 여전히 이제 더 드러내야겠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좀 더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신약 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좀 더 보여주는 나의 능력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중앙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또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 이게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경희대학교에서도 추가 서류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중앙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만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진심, 학생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난 정말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학업적인 장점이나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 그런 성취했던 경험들, 또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잘한다는 너무 학생들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한다는 것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짧은 그 공간 내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사 추천서의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한테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께 부탁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좀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 전형을 보자면 면접에 대한 내용에서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면접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앙대학교
를 위해서 특별히 면접을 뭐 엄청난 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의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가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개인과 관련돼서 특화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희가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이하는 형식이 아니고 집단 토론이나 발표 형식도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했던 활동, 내용, 그리고 교과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위주로 점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면접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떨지 않도록 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어떤 것들을 쌓았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한 만큼 열심히 잘 써주셔야지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뭐 뻥튀기를 한다든지 자기도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막 쓴다든지 네. 그런 것을 쓰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읽으셨죠? 우리 학생의 네. 자기소개서. 그 네.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셨을 때 네.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좀 네.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중앙대학교 양식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그 문항에서 정확히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에서 지적 호기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학생은 어떤 과목에서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내가 받았던 과학 과목 그런 데서 흥미를 느꼈다는 것을 별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단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적이 올랐다? 이런 좀 수동적인 내용들만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단순히 교과의 성적, 뭐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장 과정이나 질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활동보다는 또 교내 활동 위주로 썼으면 좋겠고, 네. 뭐 진로 활동을 썼는데 단순히 뭐 좋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데서 어떤 것을 느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 많이 도움됐나요? 네. 네,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 설명해 주신 것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 3번째 시간으로 경희대학교와 중앙대 편을 준비했는데요.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해주신 차정민 선생님, 또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